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해드리면요. 국가가 심사하는 세금,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관리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되고요. 또 다시 문제상으로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의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는데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되고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도,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유인 징수함으로써 시, 군, 구 나와도 맞다. 하나 시, 군, 구세는 시, 군, 구만 나온다. 안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의 납세지는 이렇게 나왔으면 토지, 소재지, 시, 군, 구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세 비율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누어 볼 때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 구별에 대한 내용은 하나 암기하시면서 나머지는 종가세 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것으로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세세, 인지세, 대표적으로서는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다. 또 6,000원 미만이었으면 6,000원으로서 과세한다. 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부가세라는 말은 붙이는 세금인데 그 붙이는 세금에 대한 의로서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또 등록면허세에 붙이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소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세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으로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379페이지에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서명인데 모든 세금은 성립되고 그리고 세액 산정한다, 확정되고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로 소멸된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요. 또 따라가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부터 먼저 봅니다. 성립 먼저 보는데 자,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을 때 성립의 뜻은요.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 말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세원 그랬죠. 그 세원은 세자 앞에는 단어예요. 이제 성립을 물어본 문장에서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갖추었을 때니까 하는 때만 붙이면 돼요. 이게 일반적 경우의 성립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세자 앞에가 땡땡 넣어졌잖아요. 이 땡땡에다가 뭘 붙인다? 하는 때를 붙인 것이 일반적 경우의 성립식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의 성립식은 취득하는 때 되겠죠. 등록면허세의 성립식은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세금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수시 부과 징수하는 세금들입니다.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라고 적어졌죠. 그랬으면 성립 시기는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이런 데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게 일반적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는 아까 제가 본에 따라간다 했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 내용에 따라서 성립 시기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부가세는 어디에 따르겠다? 본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에 대한 내용의 세 명칭들은 하도 많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작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출제자는 이 본에 대한 세 명칭은 다 맞게 주어져요. 다 맞게 주어지니까 세 명칭 알 필요 없고 부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적어져 있으면 문장 보면서 뒤에서 세의 요 명칭 있죠. 요 명칭은 맞게 적는다는 얘기예요. 맞게 적으니까 요거는 요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고 부에 속한 세금에 대해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단어가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농어촌 특별세 부라 그랬죠. 이 부에 대해서 성립 시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 그런데 또 지방교육세에서 성립 시기 나오면 뭐 있을까요? 지방교육세도 부잖아요. 그러니까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로 나와져요. 그리고 가산세도 부가세 일정입니다. 자, 세자 앞에는 뭐 있습니까? 세자 앞에가 가산이죠. 가산이 뭐예요?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일정입니다. 그러면 성립시기 물어볼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겠죠. 여기에서 이를 가산할 국세, 이를 가산할 지방세, 세의 납세로 생각하는 때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 글자들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로 있으면 돼요. 이게 일반적 경우고, 이게 특수경우.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소득세부터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에 대한데, 자,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립 시기에다가 맞춰볼게요. 소득세는 소득세 세원을 봅시다. 세원은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소득세 세원은 개인의 소득이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이랬을 때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줍니다. 법에다가 기록해줘요. 저희들은 법에다 기록된 걸 보고 열거한다는 겁니다.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때는 근로소득. 사업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연금소득. 또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이렇게 기록해줘요. 기록하면서 일정한 기간, 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고 과세 기간 그랬죠. 과세 기간. 소득세 과세 기간은 아까 배웠던 내용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 기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니까 합쳐야 되겠죠. 합쳐서 과세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원칙은 합친다는 뜻으로서 저희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에요. 그래서 종합 과세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으로서는 양도와 퇴직은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예외적 내용은 다음 코스 합시다. 지금 할까요? 괜히 했다가 그러면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예외적 내용으로서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서 분류과세가 있어요.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를 세 개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요, 하나는 합쳤죠. 합쳤고 하나는 이제 합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두 개가 합치지 않는 것들. 그게 뭐예요? 분류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류과세란 말은 다른 소득과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 혼자 따로 과세에 대해서 따로라는 말을 쓸 때는 저희는 구분 들어요. 그래서 구분 과세한다. 구분 과세 되는 내용으로서 있는 것, 양도 합치지 않아요. 합치지 않고 왜 합치지 않냐면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걸 보고 저희는 결집 효과라고 해요. 그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자 따로 계산입니다. 또 있는 것이 퇴직이에요. 퇴직에 대한 내용도 합침으로써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결집 효과를 막기 위해서 혼자 따로 계산된다 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분류과세. 이 말은 소득세를 세 개로 분류하겠다. 하나는 합치는 거 뭐로? 종합 소득세. 하나는 따로 되는 거 양도 소득세. 또 하나는 따로 되는 거 퇴직 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합친 거죠. 합치는 거 뭐라고 해요? 종합 소득세. 안 합친 거 양도 소득세, 퇴직 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 일정 그랬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저희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과세 기간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과세 기간에 행했던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만우절 나와서 근대판 만우절 4월 1일이죠. 이 만우절 날짜에서 A라는 사람이 퇴직했답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은 6월 29일 날짜. 노태우 거짓말 날짜. 이게 현대판 만우절인데 이 날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 내용만 이 기간에 A에게 이 상황만 나타났어요. 다른 상황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A의 소득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죠.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게 A의 소득이죠. 그럼 이 A의 소득을 합쳐야죠. 언제 합칠까요? 언제 합칠까요? 여기 연말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말에서 합치니까 여기에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연말로 되는 거예요. 연말이니까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소득세에서 성립시기 나온 것은 연말이니까 과세 기간 끝나는 때 나오죠. 과세 끝나는 때 나오죠. 이 여러분들은요 짧게 빨리 알아야 돼요. 짧게 빨리 알기 위해서 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빨리 머리에서 연상하는 것은 연말하세요. 연말 그러면 답으로 한 것은 끝나는 때로 답할 수 있겠죠. 말이니까. 연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에서 성립됐습니다. 성립되었으면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성립되었으면 세금액을 산정하겠으나 막바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결정의 뜻을 알려줄게요. 결정의 뜻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상하신가요? 과세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국가는 지자체. 국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거기서 발부된 것이 결정의 뜻이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이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 미리 말해줄게요. 결과 말씀드릴게요. 보유의 세금은 결정이고 보유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보유 외 세금은 신고다. 이게 일반적 경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배웠던 것을 여기다가 대입시켜봐요. 자, 대입시켜 봅시다. 재산세 어디로 갈까요?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 어디로 갈까요? 결정해서 어디서 발행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다시 합시다. 다시 해볼 때, 자,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그 종합부동산세 보유죠. 보유니까 어디로 갈까요? 결정. 됐습니까? 그럼 취득세는? 신고. 소득세는? 신고겠죠. 그럼 이제 여기 연결시켜봐요. 성립됐어요. 성립됐으면 여기 어떨까요?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하는데, 납세자 신고하는데, 자, 연말에서 성립됐으니까 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년 들어갑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요.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된다. 이 합치니까 확정 신고 기간. 확정이 뭐였어요? 세액 산정. 뭘 한다 했어요? 신고. 그래서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년도 5월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에 대한 걸 합쳤죠. 합쳤으니까 과세표에 대한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해 세액 나오겠죠. 세율로 합니다. 세율로. 세율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비례세율 구조가 있고요. 하나는 비례세율 구조고 또 하나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요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구별을요 할 줄 아시는데 먼저 단어 봅시다. 비례되죠. 곱한다는 거죠. 곱하니까 따로따로 곱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따로따로 곱하는 거니까 뭐 간결히 말한다면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된 것들은 비례세율 구조예요. 그 다음에 누진이라는 말은 누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적이라는 뜻은 뭘까요? 합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세 표현이 합쳤다 이라는 것은 뭘로? 누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 내용 이론상으로 알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우리 간결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문장에서 합자가 있어요. 합자가 있다면 세율 뭘로? 누진세. 합자 없어요. 합자 없으면 뭘로? 비례세. 대신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이거 어디로 갈까요?
합자 나왔죠? 합자 나왔으니까 뭘로? 누진세. 취득세는? 자, 취득세라는 그 단어에서 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예요? 비례세. 등록 면허세는? 비례세. 이제 뒤에서 곧 배울 건데 여기서 차원에서 말해줄게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분리 과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종합 합산이 있어요. 종합 합산이 있고 또 별도 합산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이 뭔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알 필요 없고 여기를 통해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 누진세이냐 비례세이냐 이것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되겠죠? 자, 한번 이제 구별해 봅시다. 해볼 때 이거 분리과세 뭘까요? 합치입니까? 합치가 아닙니까? 합치가 아니죠? 뭘까요? 비례세. 그러겠죠. 여기 뭐였어요? 합. 뭘까요? 누진세. 별도 합산 합. 누진세.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육까지 알면서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대입할 때, 자, A라는 소득에, A라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합쳐야 되겠죠? 합쳤어요. 합치니까 세율 구조는 뭐로 갈까요? 누진세.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크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누진세율로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념까지 알면서 여기 대입시켜봐요. 대입시키니까 퇴직금 보세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퇴직하였음으로 인해서 누적된 금액이 일시 나오죠. 그렇잖아요?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 한 달부터요. 1년 더 근무했으면 한 달 또부터요. 그러면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누적되어 오겠죠. 그 누적되어 온 퇴직금이 일시에 나옵니다. 그럼 일시에 나왔던 요 금액을 근로 사업과 합쳐요. 합치게 되면 여기에서 누진세율로 적용되니까 세금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IMF 발생되기 전에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IMF에서 명퇴했다고 했을 때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은행은 1억 9천, 어떤 2억 1천 이 정도 받고 명퇴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합쳐야죠.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되면 여기 끝세율 적용돼요. 끝세율 적용되면서 이때 납부한 세금액은 아무리 공제된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거의 5천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엄청난 금액을 납부하죠. 이렇게 합침으로 인해서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걸 보고 결집됐다고 해요. 그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어떻게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게는요 해년마다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이죠. 매년마다 나타나는 소득을 보고 저희는 경상적 소득 그래요. 이 경상적 소득에 대해서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고.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일까요? 2장. 합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계산되니까 퇴직소득세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도 이 퇴직과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도 혼자 따로 계산해야 해요. 양도소득은 양도했던 시점에서 보유이득이 일시 나옵니다. 자, 보시다. 여기에서 A가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년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죠. 그리고 또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이 나오면서 누적되죠. 또 보유했으니까 1년 더 보유했으면서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되겠죠. 이렇게 퇴직금과 마찬가지로서 그 보유이득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유이득이 이때 시점에서 팔았어요. 팔았을 때 팔았던 시점에서 보유이득이 일시 나오죠. 그럼 이 금액까지 합치면 어떨까요? 엄청난 세금이 나와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혼자 따로 계산. 이렇게 쉬운 거.
그리고 시공사 몇 장일까요? 3장. 종합소득세, 대기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분류과세다. 그러더니 분류과세다. 그래서 구분과세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올해 시험과 연계시킬 거예요. 올해 나온 시험 이게 나왔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옳은 것 찾아나간 답이에요. 좋죠. 이런 숫자가 있었으면 고맙다십시오. 고맙다고 박수 쳐주고 답하십시오. 그럼 되겠죠? 원인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이게 올해 시험이었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건 소득세의 성립을 물어본다면 뭘로? 연말. 연말이 뭘로? 끝나는 때. 확정을 물어본다면 확정 물어본다면 뭐였어요? 쉬운 거. 왜? 보유가 아니니까. 보유세는 뭐였어요? 결정. 되겠죠? 그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립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세금으로서 또 해줄게요. 보유세금. 재산세, 보유세금이죠. 하나 더 보태면요.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산세금으로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산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 보유 관련 세금들은 매년마다 해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해년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해년마다 과세하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왜? 소유권은 매년마다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있는 어느 시점에서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저희들은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날로 정해지니까 기준 1 그래요. 좀 더 자세하다면 과세 기준 1. 과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날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 알게 되면 힘드니까 단어만 기억하세요. 뭘로요? 기준 1. 법에서 정한 날짜다. 기준 1. 며칠로 정의냐면 6월 1일. 세 개의 세금은 6월 1일로서 공통 그래요. 6월 1일 공통이다. 이 세 개의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으로서 6월 1일 공통. 하나 또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것은 다음 파트 할게요. 하고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지세입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이게 뭐였어요?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수수료적 성격이죠. 수수료 성격이니까 수수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게 수수료죠. 아니 말고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게 수수료입니다. 그 내용대로 똑같게 거의 만들어져요. 글자 적었다 라는 말을 고상하게 쓰면은요. 문서 작성. 이게 바로 글자 적었다는 거죠. 문서 작성 시 성립과 그러니까 동시에 확정이라는 말인 거예요. 세 산정. 그러니까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립이에요. 그러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서 특수경우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소득세는 뭘로? 연말, 끝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는 기준 1로서 6월 1일.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걸 제외한 일반적 경우는 세입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세의 납세보다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느끼겠죠? 이제 교재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교재에서 379페이지에서 1가로 동그라미 1번 취득세입니다. 취득하는 때에다가 밑줄. 등록면허세에서 기억만 기억하세요. 기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자표는 뭐예요? 등록. 뭐 끝말에는 등록하는 때 거기 밑줄. 금장 타 요식에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외우시려고요? 그러면 고맙죠. 그렇게 외웠다면 여러분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된 내용만 외웁시다. 그것도 외우지 않더라도 눈으로서 알 수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 세자표 뭐 적었어요? 등록. 그럼 끝말은 등록하는 때 거기 밑줄. 그리고 3번 재산세는요 보유죠. 이거가요 기준 일 며칠? 6월 1일 거기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지방소득세 거기 밑줄 치고요. 자, 설명드립니다.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부가세에 해당되는 세금이었어요. 5년 전에. 부가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서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옛날 성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날 성향 가지고 있으니까 성이 물어본다면 어떤 거에 나오면 될까요? 예전에 부가세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부가세니까 어떤 거 나오면 될까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되겠죠? 자, 그 단에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밑줄 주세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오잖아요. 거기 세 명칭을 알 필요 없이 세의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밑줄 치시고요. 뒤로 갑시다. 뒤에서 동그라미 7번에서 지역자원세에서 기억만 하세요. 뭘까요? 기준 일 며칠? 6월 1일.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지방교육세. 이거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까? 부가세라겠죠? 그럼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거기다가 밑줄. (9번) 가산세 밑줄. 여기도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그리고 11번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세자회가 수시부가 나오죠. 성립시기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박스 안에 1번 소득세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서 끝나는 때에다가 밑줄. 뭘까? 연말. 이죠? 연말로 연상을 시작했죠?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한 게 없는 건데 한번 보세요. 상속세 나왔어요. 나왔다 합시다. 그랬으면 저희는 상속세는 후 아니죠. 후 아니니까 이게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특수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이니까 세자 앞에 뭡니까? 상속.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대로 됩니다. 근데 시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알 필요가 없고요. 버리세요. 중에서도 버리고요. 그리고 4번 인지세. 인지세는 수수료 그랬죠?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 문서 작성하는 때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 성립과 동시에 확정.
5번 농어촌 특별세 이거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쓰면 될까요?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 그 다음에 6번 종합부동산세 보유죠. 기준일 며칠? 6월 1일. 가산세 부죠. 그러면서 여기도 어떤 말이 쓰면 될까요? 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 그리고 8번 수시로 부가여 징수하는 국세 어딜까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제 내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응용까지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틀렸는가 한번 보십시오. 직접 전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종합 부동산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맞아, 틀려요? 맞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은 농어특별세 부입니까? 번입니까? 부죠. 부에 속한 세금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성립 물어본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된다? 세의 납세가 됩니다. 있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세 명칭은요, 다 맞게 적어져요. 왜? 워낙 많으니까. 또 다시 볼까요? 농어특별세 납세 승인 시기는 취득세의 그래서 말해주세요. 취득세의 납세 승인하는 때 맞아요. 자, 취득세의 금융이 뭐라겠어요? 농어촌 특별세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운용한다는 얘기예요. 운용되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명칭들은요 다 맞게 적어져요. 출제자가 공업적 이런 출제자를 보고 저희는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출제자예요. 아무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럼 여기다요 여기 필요 없겠죠? 여기 필요 없고 세의 납세 책임을 하는데 이 말이 있으면 맞다. 그된 겁니다. 되겠죠? 이런 요로서 하여봤고요. 이제 확정부입니다. 확정. 자, 확정에 대한 내용은 아까 했던 내용대로 확정은 색산정이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였어요? 신고. 하나는 뭐예요? 결정. 그럼 신고는 어느 세금? 보유 외 세금. 그래서 신고. 보유 세금 뭘로? 결정. 이것만 알았으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이해가 돼요. 자, 거기에서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세금들이 안 적어졌는데 그럼 제가 일단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적어줍니다. 자, 취득세 어디로 갈까요? 취득세는요? 신고. 신고로 세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는 등록 면허세로 뭘로? 신고. 신고로 세액이 확정. 재산세는 재산세는 보유죠. 그러니까요 결정. 지자체의 세액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나오겠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어떨까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이거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결정.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다음 코스 확인하고 원칙만 먼저 합시다. 결정되고 양도소득세는 뭘로써? 신고로 되어 있죠. 신고.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을 보고 저희는 신고 납부를 해요. 신고 납부다. 같은 말로 신고 납세. 그리고 결정을 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통 징수랍니다.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면 앞에서 배웠던 제가 보류시켰던 내용으로서 페이지 펴봅시다. 375페이지 보세요. 375페이지에서 5가로 조세의 징수 나오죠. 거기에서 1번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신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조세의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신고하고 나오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니은에서 세금에서 A 지방세,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인허세 밑줄. 그 다음에 B번 국세에서 소득세, 양소세 포함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B번 보통 징수 밑에다가 적으세요.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 적고, 그리고 기업,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밑줄. 그러면 자 볼 때 여기에서 결정의 뜻이 뭐였어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나가죠. 그게 뭐였어요? 보통 징수. 그러니까 세액 산정해서 거기서 발부하는 게 뭐다? 보통 징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택하는 세금은요? 지방세로서 결정되는 거, 뭐 어느 세금이었을까요? 보유.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는 세금이겠죠. 뭘까요? 재산세. 하나 더 못하면요? 지역, 자원, 시설세. A번 지방세 나오죠? 박스 안에서 거기에서 재산세 밑줄, 지역, 자원, 시설세 밑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그 B번 국세 나오죠? 그 옆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고요 적으세요. 부가과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코스 때 할게요. 예습창으로서만 적어놨던 뿐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러면 확정까지 다 된 겁니다. 확정까지 다 했죠? 이제 381페이지에서 2번 납세무 소멸 하는데, 이 소멸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여태껏 배웠던 걸 흐름상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소멸과 저희 확정을 각 세금마다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으로서 소멸당했죠. 모든 세금이 다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각 세금마다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세금마다 따라가는 게 됨으로써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어떤 게 소멸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보는데, 배웠던 거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앞에다가 감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되겠죠? 자,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취득하는 때에서 납세무가 성립됩니다. 성립됐음으로써 취득세를 취득한 자에게 지자체가 징수해야 돼요. 징수할 때는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징수해야 되는데 세금액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립했던 시점에서 취득한 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알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성립했던 자, 취득한 자에게 부가권을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확정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하고 연결시킬게요. 문제 연결시킬 때에 문장에서 성립을 물어봤는가, 확정을 물어봤는가 정확하게 알고 문제 풀란 얘기예요. 성립 물어봤으면 어떨까요?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봤으면 신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또 징수권도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부게 함으로써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 나와서 그 얘가 부가공제했죠. 알려주는 거. 얘가 뭐예요? 징수권. 두 개 합치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법에서 신고에 대한 기간을 정합니다. 법에서 정하니까 법정, 신고에 대해서 정하니까 법정 신고 기간. 이제 문제상으로서 판단하세요. 성립 물어봤는가, 확정 물어봤는가, 법정 신고 기간 물어봤는가를 정확하게 하고 문제 풀자는 얘기예요. 법정 신고 기간을 물어봤다면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여기는 물어본 내용이 뭐였어요? 물어본 내용이 법정 신고 기간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뭘 물어봤는가 정확하게 푸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틀려요. 한번 처음인데 빡세게 지켜야 돼요. 저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7일부터 60일 되는 때이다. 뭐 물어봤어요? 성립 물어봤죠? 그래서 뭐가 돼? 취득하는 때로 봐야 돼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상으로서 정확하게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건 왜 못하냐? 이해만 했어. 이해만 하고 문제는 안 풀어봤어. 그러니까 듣긴 많이 들었어. 그래, 듣긴 들었지.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이야. 이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 있었어요. 자, 이게 취득세에서 납세 성립 시기는 7일부터 60일 되는 때, 요 내용이 몇 회 때 나온 거냐면 이게 21회 때가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요. 틀렸죠? 뭐 물어봤어요? 성립. 물어봤으면 틀렸겠죠? 뭐 물어봤을까요? 법정 신고 기간으로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문제상 키예요. 이게 아까 납세지는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문제 키예요. 그래서 문제 키 잡고 푸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왜 60 숫자가 나왔는가? 이 내용도 알려줄 거예요. 숫자 나왔던 원인은요. 예전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행위에 대해서 재산의 증가력에 대해서만 봤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켜요.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키니까 등록 매도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등록은 어느 걸 말해줬다? 소유권 쪽이다, 소유권 외 것들. 소유권 외. 왜? 소유권은 뭘로 봐서요? 취득세로 봐서. 그러면 그럼 시간이
제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 1시 5분이거든요. 1시 5분인데 5분만 더 시간 주시려면 아주 내가 할게요. 더 주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왜 60일 왔더니 앞에 줄게요. 저기다 세법의 개정이 연역이에요. 그 연역으로서 2010년까지예요. 가지고 2011년 인용이 차이가 나는데 2010년까지로 봅시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산 증가가 취득이에요. 그러면서 산 증가되었음으로써 이때 납부될 세금은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죠. 내 거다라는 것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등기하겠죠? 여기 때는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2010년까지 쓴 말로서는 취등록세 이거 썼어요. 이거 썼는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자에게 번거름이 있다. 이 번거름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치자. 합쳐서 이제는 뭘로? 취득세. 취등록세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써요. 안 쓰고요. 뭐라 그래요? 취득세. 신문에서 취등록세라고 쓴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 찢으세요. 그 신문 기자가 멍청한 놈이에요. 세법도 모르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찍기 말아봐요. 이제는 취등세만 안 씁니다. 뭐라 그래요? 취득세를. 그럼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 포함한다? 소유권에 포함한다. 소유 포함하니까 아까 등록면허세에서 요 등록은 뭘 말한가요? 소유권 외. 외니까 뭘까요? 저당권. 그다 했죠? 저당권. 이것이 등록이에요. 소유권 외에 대한 내용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비는 뒤에서 배우를 하고 원칙만 있다 하면 되겠죠? 이번 시험도 원칙만 나왔어요. 원칙으로서 이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하죠. 포함하니까 등기법 가봐야 돼요.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에 하겠어요. 그걸 받아줘요. 그 받으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이제 더 나올 수 있겠죠?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를 언제 한다? 60일.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이거 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데로서 아시면 돼요. A까지 설명할게요.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연결된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 가산세도 알 것이고, 제출 기간도 다 봐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2주 후에 뵙잖아요. 그때 뵙게 되면은 이게 또 머리에 없어. 아까 1시간 배웠던 거 10분 쉬었다는 것도 없어졌어. 똑같은 상태인데 2주로 가니까 더 없어져.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거 2주 후에 맨 첫 올라갈 때 또 복습해 줄게요. 그 연결되겠죠? 복습해서 필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되겠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